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종 오미크론 변이 N차 감염자가 5명 나왔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를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 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조치 등이 이르면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회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금명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266명인데 전날은 어제입니다. 5,123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5,000명을 넘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도 2,268명, 약 반입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0명이 늘어가지고 733명,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근접했습니다. 이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치는 이런 가운데서 여당은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국회에서 이 방역대책회의를 주도를 하면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정의 중심에 여당 대표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지금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무단 결근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3일째 지금 부산 순천을 거쳐서 지금 제주도에 갔다고 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죠. 국가 비상시국에서 야당 대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야당 대표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때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정부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때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역시 야당이 해야 합니다. 야당이 국민들 편에 서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은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가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 대표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 대표보다 더 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결근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근무 이탈을 해가지고 그것도 적전 탈영 비슷한 걸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끄고 다닌답니다. 아니 세상에 휴대전화 끄고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범죄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달려서 모셔오라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 기자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준석의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취중에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데 대해서도 왜 술 마시다가 그런 공적인 메시지를 남겼느냐
하는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휴대전화를 끄고 다니느냐에 대해서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긴급사태에 그렇게 놀러 다녀도 되느냐 하는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너무 홀대를 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정치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기자들 정말 이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가 이 소설 쓰는 이런 정치 기자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라고 안 해요. 일부러 이 사람들의 행태는 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폴리티션입니다. 폴리티션은 번역할 때 정상배라고 번역합니다. 정상배와 반대되는 말이 영어로는 스테이츠맨입니다. 스테이츠맨은 정치가죠. 스테이츠맨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폴리티션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폴리티션입니다. 전형적인 폴리티션이 현재 한국에서는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속담집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경우에 참 맞는 속담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걸 본 일이 없다. 이거 이준석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인사성이 없습니다. 인사성은 뭐냐? 공손하게 뭐 대하라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은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잘하는 게 인사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적 인사성. 지금까지도 완전히 직속 상관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갔다 오겠다는 보고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윤석열도 체면 구겨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리프레시 하러 간 모양이다.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책임이 생기니까 그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직속상관을 이렇게 창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걸 본 일 없다고 한다면, 이 거꾸로 말하면은 인사 잘 못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걸 본 일 없다. 이게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취중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속담이 근사한 말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내일 하라. 하고 싶은 말을 취중에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은 좀 참았다가 내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거죠. 곰은 슬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말이 화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릇은 못 고친다. 지금 매를 들어야 할 사람이 윤석열과 정치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준석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오르려면 머리를 숙여야 한다. 머리를 고추 들고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어른이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모셔라. 국민의힘은 이 어른이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사람을 망치는 게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소년급제, 나이 어려서 출세한 사람, 중년상처, 중년에 부인을 여인 사람, 그리고 노년무죄, 나이가 들었는데 재산이 없다. 이 이준석의 경우에는 소년급제인데, 어쨌든 이준석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자폭합니다. 이준석의 운명은 자멸자폭인데 결국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물을 받으면 넘쳐버리고 자신의 머리보다 더 큰 감투를 쓰면 그게 눈을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준석의 모습에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준석이 하는 행태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공직자 윤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준석 하는 식으로 우리 공직자가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 윤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준석대로 한다면 한국의 조직, 군대, 정당, 국가, 회사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 윤리는 상명하복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보고체제입니다. 직속상관 관등성명 외우기입니다. 자,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짜고 윤석열을 흔들기 하는 게 피크에 달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과 김종인이 보여주는 그 인간됨에 절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윤석열을 동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과 이준석이 짜고 하는 것 같은 이 의도는 뭐냐? 윤석열 낙선운동이다. 문재명 정권 만들기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